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3건입니다. 하나, 시각장애인용 QR코드 적용, 지역사랑 상품권 선배. 둘, 공공기관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제공 강화 추진, 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셋,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준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최대액 각 소득 하위 70%로 확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용 QR코드 적용, 지역사랑 상품권 선배. 한국조폐공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상품권을 선보인다고 7월 15일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지역상품권은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뒷면, 우측 상단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지역 상품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 상품권명, 액면 금액, 발행처, 유효기간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보이스 어시스턴트, 아이폰은 보이스 오버라는 문자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적용된 지역 상품권은 7월 24일 군산시에 공급되는 상품권을 시작으로 연내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모든 지역 상품권에 적용됩니다. 조폐공사는 제조비용 상승 없이 시각장애인이 지역 상품권 주요 정보를 손쉽게 인식하도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조폐공사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시각장애인도 지역 상품권 정보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폐공사 이근우 지자체 상품권 사업팀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품권의 사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공기관 시각장애인 점자 문서 제공 강화 추진, 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김예지 국회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점자 포함한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했다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 문서의 경우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동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준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최대액 각 소득 하위 70%로 확대. 고용노동부, 이하노동부는 7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 2021년부터 2023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3차까지 추경을 통한 지원 확대로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2%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속 확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애인의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월 30만 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 지급액 월 30만 원 지원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안정망 강화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